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6회차고 2월 1일입니다.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지분입니다. 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1화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예로 한 2, 3천만 원 있으면은 1억짜리 아파트, 예로 1억 이하 떨어진 거 있죠? 뭐 7천, 8천 떨어진 거. 그것들을 이제 낙찰 받으면은 보통 대출을 한 70%쯤 된다고 보면요. 예로 1억짜리 70% 되면 3천만 원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잡아두면은 7이 49, 한 5천 정도는 대출되니까 한 2천, 3천 정도 있으면은 한 7, 8천만짜리 낙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고, 저도 학원에서 보면은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수강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아유 1,000만 원이면 많다 그러죠. 왜 많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구독션에 가보면요, 구독션에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최저가가 제로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1,600개 나와요. 1,600개. 우리가 1,000만 원을 주고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 한 1,600개 나와요. 알겠어요? 이런 농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1,800인데 900 떨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맹지만 안 좋은 거죠. 맹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보다 보면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이렇게 1,200짜리가 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거 지적도상 맹지 이런 거 하지 말겠죠. 근데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저게 어디 중개업소 가서 땅 사러 왔다 그러면 웃을 겁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냥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지금 이렇게 1,600건이 보이고요. 공매만 가도 한 1,000건 넣을 겁니다. 1,000건 정도. 그럼 그래 사시면 돼. 그죠? 사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지분에서 특히 100% 말고 보통 지분이 많아요. 이게 지분에서도 보면은 물건이 많습니다. 우리 지분이 검색해서 보면요, 그냥 눌러보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다시 이래가지고 눌러보면은 지금 우리 경매가 12,000건 나와요. 12,000건. 그 중에서 지분 그런 것은요, 주로 이제 상속을 받았다 이 말이죠. 지분 입찰 물건 이래서 약간 넣었습니다. 지분 입찰 물건. 자, 특수 물건에 넣어가지고 12,250건 중에서 검색하니까 한 1,800건 나와요. 그래서 한 15%가 지분인데, 이런 지분은 이렇게 지분이 나오는 것은 이런 거는 예로 상속을 엄마하고 아들 자녀가 3명이 받았는데 장남이 사업하다가 부실이 생겨서 뭐 경매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모가치가 4분의 1 정도 될 건데 그거를 낙찰받을 때 다른 가족들이 뭐 우수매수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사가지고 대파는 경우도 있고, 막 전체를 또 경매를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분을 한 15% 경매에서 한 15% 되는 이분 안 되겠어. 지분입니다. 임대도 찾기 쉽죠? 하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실업을 탈출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성 실업자에서 탈출이 되면은 원장님한테 맛있는 커피를 뭐 보내야 됩니다. 뭐 카톡에 보내는 거 있대요. 시합 본게는. 스타버스 사고 이런 거 보내는 거 있대. 보내세요. 1년에 하나 보내지 말고 매달 하나씩 보내요. 자, 9번 봅니다. 지분 낙찰. 자, 오늘은 지분에 대해서 연수익률 100%에 도전하자. 자, 우리 김해시에 가면요, 한빛경매 주식회사에 김영동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매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지분을 많이 하세요. 지분하는데 연수익률이 100% 된대요. 우리 정기예금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죠? 연 1%죠? 그럼 1억 가 있으면은 1% 같으면 1년에 100만원 주겠다 이 말입니다. 100만원 주는데 15.4% 원천수 떼어나면은 뭐 70만원, 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누기 12도 하면은 한 달에 뭐 6만원, 7만원 밖에 안 돼요. 나 해봤자. 그런데 1억 있으면 연 100%면 1년 뒤에 1억이 2억 된다 이 말이죠.
엄청난 거죠. 우리 정기예금 1%보다는 100배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고 있대요. 애로사항이 가끔 이제 공용권을 소송해가지고 피고가 한 사람이 캐나다 가 있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알겠어요? 아프리카 가 있다 하면 시간이 이제 송달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거 빼고 나서는 막 괜찮대요. 해보니까. 자, 잘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수익 내봅니다. 자, 우리 61 함정 유형 중에서 2번에 보니까요, 지분 낙찰 1, 2번이 있어요. 1, 2번. 노란 거 있는 거, 이거. 알죠? 그럼 요거 강좌를 여러분이 쭉 들어보시면은, 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에서는, 우리 그 인터넷 서점에 가보면요, 지분 경매 지분 뭐 책자 몇 개 나옵니다. 특히 김동희 교수나 이런 분들은 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점이 있어요. 김동희 교수 이런 분들. 그런 책도 하나 사보시고, 여러분들이, 김동희입니다. 지분 경매 하고 뭐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이 법학 박사님 많이 쓰는 거 보면은 저도 어제 책을 또 두 권 또 장근 박사님 거 구입했는데 그런 책을 보면은 너무 법률적 이론만 써놨어요.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자,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도 이론만 쫙 할까? 막 사례만 할까? 사례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론만 하면은 머리가 아파. 자, 주택자 보호법 변호사 불러서 강의 좀 하라 그러면 3시간 동안 합니다. 머리만 아파. 자고 나면 그만 다 잊어버려. 사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가 좋은 것이, 우리 학원의 강의가 좋은 것이 실전 사례 위주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사례 위주로 강좌를 쭉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강좌는 여러분이 1, 2, 3, 4, 5권이 있거든요. 5권을 책을 사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냥 넘겨서 보면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낙서돼 가면서. 그죠? 우리 공인사 공부할 때 낙서하죠? 줄도 긋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듣다 보면 잠이 온다고. 낙서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1권부터 5권을 사시면은 46강부터 지금 605강까지 올라간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605강까지. 엊그제 올려놓은 거가 다 지금 책에 수록 다 됐습니다. 5권까지 5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여러분들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강생들이니까 수강생들은 지금 50% DC합니다. 50%. 그래 건당 한 5만원 되고, 일반인들은 막 2권 이상 가면 한 20% 되면 8만원씩 건당 그래 합니다. 그래서 50%면 5건이면 25만원이죠. 25만원 구입해서 좀 보세요. 알겠어요? 원장님이 음악가가 악보 그리듯이 아주 세밀하게 엄청난 고통을 정말 불후의 명제다 생각하고 쓴 책입니다. 그죠? 쓰고 강의하고, 여러분 강의하는 것도 그냥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교재를 20페이지씩 매일 준비할 때는 며칠 밤을 새야 됩니다. 잘라 붙이고, 알겠어요? 또 새로운 거 찾아 붙이고, 뭐 내일 모레 경매 공매 움직이는 거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해놓은 게니까 5건을 사셔서 보시면은 더 좋겠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지분을 낙찰할 때 왜 받느냐? 지분을 일단은 자, 나는 10분의 1이라 상대방은 10분의 9라 9명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행정관끼리 10분의 9고 나는 10분의 1가 있는데, 자, 10분의 9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은행에서 꼭 오라고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가족만 되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이 지금 빠졌네요. 그분 꼭 모시고 오세요. 그럼 대출을 예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때문에 대출이 안 돼. 1억짜리를 내가 1000만 넣었길래 내가 500 샀어요. 샀는데 10분을 뺏겨버렸죠. 가족들이 뺏겼는데, 그 대출을 받으라니까 대출을 한 1억 받으려고 갔더니 10분의 1 이상 빠졌대. 내가 빠졌대요. 올해. 그럼 뭐 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나 못 간다. 대출을 받는데 내가 말라가노. 그죠? 담보 잡히고. 그럼 사가라 해야 돼. 사가라. 그럼 내가 500주 샀는데 1000만 주 500 샀는데 2000만 주 사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럼 못 잡는 거죠. 좀 깎아도 해라. 깎아도. 그죠? 그러면 이제 한 200 깎아주고 막 1800에 사가라. 이러면 되겠죠? 그럼 500 주고 사가지고 1800에 팔면은 괜찮은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 그죠? 지분 대출이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하고. 자, 팔라고 해서 중개업소 갔어. 10분의 9를 가지고 중개업소 갔더니 꼭 데리고 오라 그죠? 아이고 10분의 9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집은 그 아저씨 데리고 오세요. 황경진이라 그런 아저씨 등기부 있네. 10분의 1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뭐 나 안 판다 이러죠. 나 안 판다. 나 갖고 있을 거다 10분의 1 이러면 저거 달면 없죠. 그럼 2천만 주 사가라 그러면 들어봐도 사간다. 알겠죠?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10분의 9가 경공매 하면은 나 뭐라 하면 됩니까? 공유자 우수매수 하면 되겠죠. 공유자 우수매수해서 싸게 절반 떨어질 때, 손 딱 들어가고 누가 살 때, 그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불활청소. 지분을 처받고 나면은, 이제, 보통은, 대팔아라, 이러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10분의 1을 샀는데, 예로 1000만짜리 500 주고 샀는데, 빚이 한 2억 돼요. 그 사람이 뭐 사과다 보니까, 가압류가 막 2억 들어가면서. 해결 못하죠, 가족들이. 그런데 내가 이제 이전을 하고 나면은 소유자가 황윤님밖에 없어요. 10분의 1이. 그러면은 부채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사가기 쉬워요. 알겠죠? 그런데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라고 편지를 하나 협의 요청서를 보냈더니 조용해요. 보통 보면 조용해요. 어떤 게 연락이 오는데 전화번호에서 연락 오는데 조용해요. 그런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은 보통 연락이 옵니다. 귀찮다 이거죠. 예로 9명이 뭐 법정에 9명이 다 모여야 되거든요. 한 법원에. 예로 차원법원, 차원법원 다 와야 됩니다. 그럼 뭐 일하기 바쁜데 그만 하는 게 뭔데? 사과래 싸게 줄 테니까 얼만데? 1000만원 그때 그건 지금 500을 받더만은 2000만원 달래요. 그 얘기다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법정에 가기 싫거든요. 또 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라 가기 싫어요. 법원에 들랑달랑 법정에 다니는 게. 그러면 조금 깎고 들어가서 사라. 그러면 1700에 사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을 하면은 보통은 현물로 쪼개면 되는데 전부 다 도로변에 있는 거를 10분에 달라 하겠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현물 분할이 아니고 법원의 판사님은 현금 분할해라. 그래서 너가 그러면은 다 전체 팔아가지고 돈을 가가라. 10분을씩 n분의 1로. 그리 보통 판결을 줍니다. 그렇게 판결을 주면은 그거 갖고 이제 그걸 우리가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죠? 형식적인 경매. 그죠? 임의경매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매가 되고 나면은 100평이 다 팔리고 나면은 10분을씩 n분의 1로 배당을 받아오는 겁니다. 배당을.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지분 낙찰 사례, 낙찰가 700이 배당이 2,500 되더라. 800만원 낙찰받았는데 3,600만원 배당을 받았다. 괜찮은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구독을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런 임야를 낙찰받아야 다섯 번. 자, 이 사람은 지분을 3천에 사가지고 1억 다 띄고, 지 3천 다 원가 다 띄고 1억 1,400원. 그러면 1년 농사는 딱 잘 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3천만원 지분 살 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 안 되죠? 이게 조금 이제 문제입니다. 지분은 경락장금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큰 거 손대지 말고 1, 2, 3천만원 그짜리 그런 거를 낙찰받는 겁니다. 알겠죠? 뭐 1억짜리 낙찰받아갖고 대출이 안 되는데 그것도 받아갖고 70% 안 됩니까? 은행 가서 감 질러봤자 퇴짜 맞고 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대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천을 주고 샀는데 지분을 절반 정도 샀는데 전체 경매하니까 1억 1,400 1년 농사를 다 짓겠다. 자, 이런 부인이 있으면은 그 남편은 행복하다. 그죠?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은 매우 행복하겠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인지. 자, 여기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지분을 받았대요. 지분을. 자, 한번 봅니다. 17에 88로 봅니다. 자, 요 보면요. 자, 이런 걸 받아야 돼. 여러분들도 딱. 자, 눌려보겠습니다. 그죠? 눌려보는데, 미조면, 남해군의 미조면에 있는데, 1,400평인데, 맞죠? 1,500짜리, 얼마 안 되죠? 임야는 이 감정가가 낮은 게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신권 임야, 아니, 게 많아요. 요것도 이제 신권 임야 가는데, 요게 1,500이 나왔어요. 1,500이 나오는데, 낙찰은 몇 명 했다고요? 낙찰가는? 98명. 많이 들어왔죠? 좋다, 이 말이죠? 자, 98명이면은, 아마 요 진주, 어디 지역이고, 진주 지원이 그때는 아마 만원이 돼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줄을 쫙 쌓고 돈 내는 것도, 입찰을, 자, 그럼 어떤 거냐? 퍼뜩 보면요, 위치에 보면은, 딱 있는 거야. 본권은 남서쪽으로 폭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 자, 이리 나와야 돼. 맹지 커머 절대 그래 팔릴 리가 없습니다. 맹지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맹지는 안 산다. 건물만 있는 것도 안 산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맹지는
보면 맹지가 거의 7, 80%입니다. 그럼 그거는 통과시켜버렸어요. 경매는 워낙 많으니까, 여러 아까 지분도 1600건 나오죠? 그 맹지 아닌 것도 한 1, 200건 있어요. 1, 200건 있고, 나머지 1500건은 거의 맹지입니다. 맹지는 통과. 아시겠죠? 간단하게. 또 맹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사모 됩니까? 어cab니까? 그러면 참, 그죠? 안 됩니다. 맹지는 일단은, 그거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자식이 물려줘서 인사는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경매는 단타예요, 단타. 장타가 아닙니다. 퍼뜩퍼뜩 받고 빠지고 팔고 또 빠지고 세금 좀 내고 빠지고 또 새로 사고 이래야 됩니다. 그죠? 하나 사고 원장님 10년 뒤에 봅시다. 그거는 아주 나쁜 수강생이에요. 사가지고 퍼뜩 수익 내고 또 다시 또 낙찰 들어가고 이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포장됐단 말이죠. 자, 또 봅니다. 용도가 토지용 계획이 중요해요. 이 뭡니까 이거? 관리지죠,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돼야 된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좋은 거 아닙니다. 관리지역이 돼야 최소 보전관리가 되면은요, 단독주택이 신축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원주택 분양이 돼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최소 위에 생산 뭐 비슷하지만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만은 최소 보전관리지역이 돼야 단독주택 신축 허용 알겠죠? 그러면 예로 별장지로 분양이 된다. 그냥 200평씩 분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땅을 딱 버터 보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그림을 버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주로가 도면을 잡아야 돼. 도면. 자, 일단 여기 딱 보니까 그림을 대강 알겠죠? 땅 모양 대강 알겠죠? 노란 거 붙었죠? 일단 노란 거 붙은 거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노란 붙은 거, 노란 길이 붙은 거.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는데, 자, 그럼 뭐 판대요? 아까 요거 판다 이 말이죠? 요거. 그래서 파는데, 도로에 접했다, 안 접했다? 밑에 있죠? 요 뭐 하나, 도착 하나 붙었죠? 이런 게 붙어야 돼. 이런 게 안 붙으면은, 현황도로라도 뭐가 보니까 지도에서 길이, 막 하얀 길이 쭉 있든지, 뭐, 일단 있어야 돼. 현황도로든지, 지력도의 도로든지, 좌우지간, 이렇게 있어요.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지도를 콕 눌러보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오른쪽에 뭘 누른다고요? 스카이뷰.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눌러보기에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죠? 느낌이 좋죠? 여기다가 전원도 지나면 잘 팔리겠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딱 보면 벌써 자꾸 보면 느낌이 나와요. 아, 이거는 땅이 괜찮은 건데. 그죠? 자, 이렇게 보면서 로드뷰도 하나 오면 로드뷰가 지나면 더 좋아요. 알겠죠? 로드뷰가 지난 땅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까 있었죠 이게 이 땅이다. 여기 저수조도 있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땅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요. 내가 보니까 이래요. 자 등기부로 본 게 있나? 등기부로 보니까 이상훈 지분을 샀대요. 법인에서 얼마 주고 3천만 샀대요. 사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했대요. 진주형 가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조정수술 가지고 이 이제 형식적인 경매, 임의 경매를 넣어주니까 이제 전체가 경매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하자 이런 소송합니다. 진주형 가서 소송해갖고 서로가 도로변 거만 달래요. 도로변 거를 반 달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판사님을 싸움하지 말고 그냥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가세요. n분의 1로. 그래갖고 이제 이게 해살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넣어줍니다. 경매를 넣어주죠.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자주 나와야 돼. 자주. 앞으로 5분 이상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알겠죠? 공유분할 경매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수강자 이름이 쪽쪽 나와야 돼. 5번. 자, 나왔고 하니까 이렇게 팔렸어요. 그러면 3억 3,500 팔렸다. 아까 얼마 샀죠? 아까 산 게. 한 3천만 원 됐죠? 거의 절반쯤 된다. 3천만 원인데 3억 3,500에 팔렸으니까 1억 한 7천 정도 받는 거죠. 그럼 거기서 원가 띄고 이러니까 1억 한 1천 얼마 됐다. 그럼 한 해 농사 잘 지은 거죠. 자, 1년 미만이 뭐 세금을 얼마 놓을까? 1년 미만. 자, 여기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전을 2017년 됐어요. 2017년 2월 9일 날. 자, 배당은 언제 했어요? 배당. 2018년 6월 달이다. 그럼 다시요. 2017년 2월 달에 이전해가지고 2018년도 6월 달에 잔금을 넣고 6월 달에 잔금을 넣었으면 1년 됐겠죠? 그럼 이때 1년 됐거든요. 그럼 1년이 지냈다 안 지냈다? 1년 조금 지냈죠?
2017년 2월 달이고 2018년 6월 달. 그러면 세금은 몇 프로입니까? 1억 벌었다. 예로 간단하게 1억 벌었다. 44%. 11개월이면은 5,500. 13개월이면은 4,400. 그 다음에 25개월이면은 2,200. 플러스 비사업용 토지죠. 그럼 플러스 11%입니다. 1,100만원 더 붙이죠. 그럼 결국은 2년 지나면은 33%. 자, 다시 정답입니다. 1년 미만이면 55%, 2년 미만이면 44%, 3년 미만이면 33%, 22%인데, 상가모 22%인데, 토지이기 때문에 11% 더부터 34%. 자, 됐죠? 그런데, 법인이라, 법인은 또 그런 조항이 안 붙어요. 그죠? 자, 1억 남겼어요. 남겼는데, 종업원 이 2명이 있었고, 월 300주는 종업원이 2명이 있어. 3,600, 3,600. 7,200 경비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원장님 법인카드로 점 사준다고 만원짜리 사면 안 되지. 10만원 써서. 등등해서 경비를 한 1,000만원 했어요. 그래서 순수익이 한 1,000만 밖에 안 남았어. 막 인건비 주고 또 막 경비 제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 그럼 1,000만 남으면은 2억 이하는 11%. 법인은 2억 이하 몇 프로요? 11%. 11%.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빛 경매도 법인을 하다. 법인. 알죠? 그래서 보통 법인을 잡았습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야를 받으면은 거의 5배 정도 수익이 났다. 1억 한 7천 배당을 받아가지고. 알죠? 지원가 띄고 해도 그래도 1억 1,400이고. 딱 절반에 43%네. 그죠? 43%에서 그래요. 낙찰 잘 받은 거죠? 그래서 꼭 중개업소 가서도 사세요. 이거는 경매로 산 거 아니에요. 3천원 살 때는 낙찰 받은 게 아니고 중개업소가 샀다면 중개업소 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중개업소 가서 자, 오늘 수업 마치면 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혹시 바다 잘 보이고 집은 아들이 그 가족 중에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누가 돈이 급한 사람 누가 지분이 팔 사람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전체 경매하는 거죠. 방금 그것처럼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치면 다 바닷가 가세요. 바닷가 가서 중개업소 가서 지분 혹시 팔 사람 없는가. 그 대신에 준보전산지고 관리적 산이고 도로가 물고 이런데 바다도 잘 비고 이런 거를 하나 딱 주문해라 봅니다. 자, 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내 땅을 샀는데 땅을 5억 2,800 주고 샀는데 임야를 요건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샀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임야입니다.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되죠? 되는데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한 필지 그죠? 그 중에서 56평한테 평당 100만원 팔래도 꿈쩍도 안 돼요. 나는 24만 8천 낙찰 받았는데 거의 5배 죽구만 니거 50년 파는 게 안 판대요. 참. 지분권자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다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급할 때 아파트 지었는데 한 사람 안 판대. 제기할 거. 그러면 시간 말고 또 1년 갚이죠. 소송하고 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샀다 얘기입니다. 자, 지분 낙찰로 연수익률 100% 달성한 사례 2건. 낙찰 받아서 돈 좀 벌어봅시다. 알겠죠? 자, 많이 벌어보세요. 많이 벌어갖고 원장님 많이 사오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상속자들이 형식적인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들어왔는데 땅 한 20억쯤 돼요. 20억짜리쯤 돼요. 되는데, 장남이 이거를 중개업소 팔아가지고 나눠갖자 이랍니다. 근데 장남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5형제 중에서 장남이 합니다. 그러면 4명, 남자 형제가 4명이 있어도 배우자들 틉니다. 아이고, 아집에 못 민다죠. 머리 좋아하고 15개 팔고 5원 딱 챙기고 14개 팔다 이래 14개 팔다 자꾸 너가 좀 나눠갖자 이럴 거라 분명히. 그래서 안 되고 그만 우리가 경매에서 하면 오히려 홍보가 더 잘 됩니다. 경매하면은 전국이 다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많이 높게 팔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경매해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읍시다. 그러면 아집에 의심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공유분을 하자. 이래갖고 이제 이게 형식 경매입니다. 해가지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은데 한 10억, 20억, 30억 대비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경매가. 그럼 이런 낙차 받을 때는 한 10억, 20억, 30억 대비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공유자들 있죠. 그 사람들 손들고 일 못합니다. 공유자 웃으면서 일 안 되는 거예요. 소송해갖고 하는 거는 손들면 안 됩니다. 공유자 웃으면서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에 이런 거. 우리 수강생이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토지하고 건물 집어넣었단 말이죠. 자, 봅니다. 15에 6506. 우리 수강생 중에서 오전반에 바람잡이 했어요. 바람잡이 아저씨 수강생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4명을 꼬셔가지고 지하고 요거 우리 낙찰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낙찰 받아가지고 진동면 다 우리 바닷가거든요. 요거 저 우리가 2분이 있는데 받아가지고 요거를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엔진에서 커피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바닷가에. 자, 서울에서 혹시 내 창원에 오시는 분은 진동면 다구리에요. 인터넷 치면 옵니다. 요 꼭 가세요. 식사로. 점심이나 저녁이나 가면 좋아요. 펄 파라다이스 요 좋습니다. 요 가면은 전복 그 껍질에 전복죽도 주고 뭐 아주 뭐 바다 전경이 저게 콰이가는 다리까지 보입니다. 보이고 아주 좋아요. 여기 많이 제가 서울 오면은 서울 사람들 오면 꼭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전부 다 좋아요. 인터넷 치보세요. 펄 파라다이스 치보면은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여기입니다. 요거를 절반에 넣으세요. 받아가지고 이게 바닷가니까 차를 다 많이 댈 수 있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일단 절반을 사고 그 다음에 공유분할 소송해서 나머지 절반을 취득해서 4분의 4가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엔진에서 투썸 프레이스를 한번 만들어 갖고 우리가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법정 갔어요. 갔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갔는데 우리는 2등 했어요. 2등 69만이죠. 2등 했어요. 1등 했는 사람 뺏겨봤어. 또 1등도 또 뺏겼어. 누가 들었습니까? 1등이 공유자가 또 손들었어.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부산에 계신 분인데 요 공유자가 여기서 있는 공유자가 손을 들어가지고 뺏들어갔습니다. 뺏들어가 결국은 뺏겨버렸어요. 뺏겼는데 자 근데 여기서 봅니다. 이 뭡니까 이거? 절? 자 일단 절 맞다 그죠? 절 맞아요. 절 하기 맞습니다. 맞는데 자 우리는 항시 뭘 봐야 됩니까? 건물 규모 요거 봐야 되죠? 요거 눌려보니까 커피 좀 한번 될까 안 될까 이거? 커피 좀 하면 되겠죠? 건색, 이종 건색, 그죠? 그러면은 바로 아까 페인트만 칠해비면은 그 커피점 그림만 딱 넣으면 커피점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하다. 건축물관 대장. 자, 본다.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지분에서 보통 공유자 웃으면서 많이 들어옵니다. 좋은 거는. 그래서 여러 공매도 그렇고 보통 3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보통 들어옵니다. 하나 정도는. 보통 가서 고생하고 뺏깁니다. 뺏겨 오는데 막 할 수 없어요. 자, 창구 명서동에 뭐가 놓습니까, 지금? 주택도 지분이 나온다. 알죠? 지분이 나옵니다. 그럼 예로 아버지가 돌아가면요. 배우자는 1.5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이 1.5고 자녀들은 1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일괄 상속해가지고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왔어. 엄마가 돌아가면은 엄마 재산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면 일괄 상속이 몇 억이라고요? 10억.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엄마 돌아가면은 5억밖에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은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가. 그건 기억은 상식적으로 하시면 되고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만 1.5 자녀들은 1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상속됩니다. 자, 일단 요것도 주택도 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으셔갖고 수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동안 쭉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금액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분은 여러분들 주택 같은 거는 보통 피하고 토지가 좋아요. 토지인데 맹지는 피하고 알겠죠? 맹지는 피하고. 자, 봅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요, 이 통일서 와요. 통일서. 예로 엄마한테나 이제 예로 장남입니다. 장남이 경매 들어갔다 하면은 장남 말고 예로 엄마나 자녀 둘이 또 있죠. 둘째, 셋째한테 이제 통지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기아가 여기 채권자부터 경매가 있는데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우선 통지서입니다. 우선적으로 당해 줄 테니까 법정을 사라. 가면 이제 자녀들은 사고 싶으면요, 경매는 법정가 손들면 돼요. 그죠? 딱 그 사건번호 부를 때 그때 화장실 갚이면 큰일 납니다. 참아야 돼. 딱 기다립니다. 그러면 참으면서 서류가 뭐 필요하냐 이런 양식이 있어. 법정 가보면은 기일을 잘표도 있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어요. 보증금 납부성 양식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법원은 하나만 있는 법원도 있어요. 어떤 법원은 두 개가 같이 세트로 있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막 두 개를 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양식이 보통 있는 게 맞습니다. 요거를 들고 그때 화장실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사건 번호 부를 때 그것도 하면 됩니다. 근데 1차에서 보통 안 들어옵니다. 3차, 4차 절반 떨이 막 들어와요. 그때도 매달 와야 됩니다. 매달. 그죠? 매달 와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집에 가야 됩니다. 가고 또 떨어지고 또 가고 몇 번 했는데 보니까 딱 누가 들어왔어. 그때 또 숨어 있다가 잠깐! 이랍니다. 그래서 잠깐!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안 들려 밖에서. 근데 똥똥똥 칠 삐서 요거는 마산의 황경진 창원에 계신 분한테 낙찰됐습니다. 똥똥똥 쳤는데 뒤에서 잠깐! 이라면 안 됩니다. 차순위도 마찬가지.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도 마찬가지. 가면 콱 칠됩니다. 천장이 터지도록 가면 꽉 칠. 잠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 봅니다. 우리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가 있는데 두 개 다 공유자 우수매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는데 법원은 우리가 법정에서 손을 들고 하는 거. 그 사건에 집행관이 입찰 종결 선언시까지 손 들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그런 양이 있어요. 그 다음 공매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매가 보통 월화수 5시까지 압류가 돼가지고 공매하고 있죠. 그러면은 목요일 날에 개찰됩니다. 그럼 요것도 법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73조의 인대 국세징수법인데 79조로 지금 바뀌었어요. 보니까 79조에 보니까 써놨는데, 자, 쭉 써놓은 거 보면 내용이 이래요. 월화수 수요일 5시 마감합니다. 보통 공매가 요 마감을 하죠. 월화수 요 마감을 하는데 5시에 주로 압류재산으로 보통 5시에 마감이 되면은 목요일날 11시에 개찰합니다. 11시에 이게 17시에 마감하죠. 그럼 11시에 개찰하면은 그때부터 금토 할 수 있다 해놨죠. 토요일은 놀죠. 사람들이 일요도 놉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매각 결정 오전 10시라 하면은 그럼 9시 가면 되느냐? 일단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보여지는데, 또 온비드에 가보면 이났어요. 온비드 하니까 또 있는 부사죠. 요게 뭐 국세징수법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가능한 물건인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본게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가능한데 온비드를 통한 신청은 해당일 전영업일 16시, 통상 금요일 16시까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10시를 믿지 말고, 월요일 10시 믿지 말고, 금요일날, 토요일도 믿지 말고, 가보면, 금요일날 18시까지 가야 된다. 그럼 18시도 믿지 말고, 저는 항시 17시 해요. 또 가다 보면 차가 막혀. 차가 막히니까, 17시까지 가서, 또 가보면 이래요. 또 뭐 인감점에서 뛰어왔으니까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러면 또 뛰러 가야 되고 시간 걸리니까 한 17시까지 가면 좋아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러면 형님 지분이 1억짜리인데, 얘로 쭉 들어가고 한 5,100에 팔렸어요. 5차에서. 그럼 그때 목요일 날 눈치가 챘으면은 금요일 날까지 동생이 사고 싶으면은 5,100에 사겠다. 꼭 510만 들고 가야 됩니다. 510만 원 들고 와서 이제 500만 원 겠죠. 5천에 떨어졌으니까 500만 원 들고 와서 내가 공유자인데 우선 매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받아냅니다. 할 수 있겠죠?